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계속해서 전현직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일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민주주의의 거목이 영면했다, 이렇게 애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기국회 일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손명순 여사도 고령이시잖아요. 그런지 예. 뭐 춥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네. 굉장히 마음으로 이제 느낌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안 추웠는데 춥다라는 예. 표현을 하고 내실에서 한 5시간 머물다가 이제 나가셨다고 하는데 예. 손명순 여사는 김영삼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의 의지가 강한 분이었는데 항상 후덕한 내조자의 역할로 많이 비춰졌죠. 저도 이제 상도동에서 시래기국이라든가 통일민주당 시절에 예. 기억이 나고 예. 대선 때는 제가 후보 부인 취재를 한두 번 한 기억이 있는데 예. 네. 이때 보면은 후보들은 정말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와중에 이제 부인들이 내조를 하는데 예. 손명순 여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이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절을 다녀가지고 암자까지 빼놓지 않고 예. 다녀서 90도 인사를 해가지고 불교 쪽에서 예. 지지도 많이 얻어내는 정말 헌신적인 그런 김영삼 대통령을 만드는 예. 내조자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또 조문을 하고 있고 또 애도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김 전 대통령의 죽음도 있지만 이 삼김 시대가 저문다. 그런 네. 한국의 정치가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네. 애도의 측면도 있겠죠. 아쉽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삼김 시대가 있었던 시절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맞물려서 예. 여러 가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 정치 구단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예. 이분들이 또 정권도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이 가시고 또 JP가 지금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이제 민주화 선진화가 돼서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발전해 있지만 네. 이 삼김과 같은 식견과 지혜를 가진 정치인들을 그리워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네. 그 시절이 참 어려웠지만 네. 삼김 같은 분들이 있어서 헤쳐나왔다. 예. 이런 어떤 약간의 향수 또 아쉬움 같은 것도 자기만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야당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르고 나서의 공과 요거를 논하는 분들도 많고 공이 많다, 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봐도 야당 시절의 김영삼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을 크게 일면톱에 실었던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한 그런 모습이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공헌이죠. 네. 예를 들면 60년대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와서 그렇죠. 정치 개혁을 했고 예. 70년대에는 삼성개헌이라든가 유신 예. 이런 데 저항을 해서 박정희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또 무너지게 되는 이런 데 또 민주주의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분이고 YH 예. 여공 사태 때 촉발로 인해서 본인이 제명이 되고 제명이었죠. 그래서 유명한 당모가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렇게 예. 해서 새롭게 또 정치사가 펼쳐졌는데 네. 그다음에 저는 제일 꼽고 싶은 것은 50대 단식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암흑기가 50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면 이때는 언론, 정치 암흑기였는데 예. 이때 83년 대학가에서는요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바로 붙잡혀가서 징역형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예. 정치도 없었던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의 단식을 합니다. 이거 언론에도 안 알려졌는데요. 예. 목숨을 건 단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당긴 이런 예. 점이 가장 큰 공헌이고 다만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국가 원수가 돼서 국가 정책을 실현할 때 좀 운이 없었습니다. 예. 사고가 많이 나고 나중에 IMF 위기가 왔죠. 이런 예. 점은 참 좀 불운했던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이두화 전 의원님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좀 늦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공은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과가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 재임 기간 중에 IMF가 시작되고 또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예. 사실 그게 한 대통령, 한 장관, 한 경제수석 이 시기에 그게 결정적인 일이 단초가 돼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예. 거고요. 우리가 아마 산업화에서 어떤 다음 선진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정
일정 부분 시스템이 누적돼 있던 시스템의 오류가 그때 작동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어제 예. 이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서울대 병원에 막바로 가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한 오전 10시경에 그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 시간에는 취재진이 훨씬 많으시고 사실 조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요. 예. 이제 조문을 드리고 바로 가족들이 계신 부분을 그렇죠. 방으로 옆방으로 가서 이동해서 계시는 분들을 봤더니 김무성 대표가 바로 계셨고요. 이제 차남 김현철 씨가 계시고 김수환 전 국회의장, 이제 YS가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의장이셨죠. 그렇죠. 네. 김수환 전 의장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한광욱 그 국민대통합위원장이시죠. 그분이 같이 와 계셔서 그렇게 다 같이 상도동계, 동교동계 그리고 여당, 야당이 같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 아 이분이 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족적을 남겼구나라는 걸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무성 대표는 그 김현철 씨하고 바로 그때부터 벌써 이제 차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어떤 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모여드는 모여드는 정치인들은 공이나 민주화 업적에 대해서 기리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부터도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또 네. 통찰력과 시대 정신이 있었던 큰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런 정치인이 이 시대에는 없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김영삼 대통령은 역시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고 디테일한 거는 참모들한테 이름을 하고 예. 그리고 항상 그 DJ 대통령하고 라이벌 의식 속에서 한국 정치사를 발전시켰는데 예. 그 DJ 대통령보다는 그 연세가 조금 그 적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항상 그 말도 터면서 이렇게 그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직격탄을 많이 날리면서도 그 예. 직격탄 속에는 그 포용의 그 어떤 그 의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했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네. 이제 이두화 변호사님은 이제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상중이니까 덕담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나은 그 미래를 위해서는 과연 그 왜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IMF 외환위기가 왔을까? 아. 그때 국민들의 고통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도 네. 뭐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반으로 깎이고 많은 국민들이 직장에서 몰려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이런 게 예. 있었는데 그 책임에서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참모들하고의 소통은 어땠는지 또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그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파악이 맹목적이었는지 네. 제가 50 시절 50이 아니고 문민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 예. 저도 당시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군부 정권은 사실 아니죠. 뭐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은 다 우리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저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그 정권을 잡은 의회 지도자 출신의 첫 정치인인데 예.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넘쳤다. 예, 그래서 그 금융개혁이나 뭐 그 공직자 그 재산 공개라든가 재산 공개, 예. 국가 바로 세우기, 민족 정기 세우기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네. 너무 한꺼번에 이루어졌고 이를 시행하는 디테일한 면에서 뭔가 허점이 보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외환위기 같은 그런 그 세계화를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 김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우리가 얘기를 이제 공과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남긴 메시지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삶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의 황금기라고 이제 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대 그리스겠죠. 페리클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우리는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삶 자체가 나란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삶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들면서 사실 그 여야의 모두 역량을 지금 여야에 남아있는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였거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전현직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전현직 당 대표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 정치권에 입문을 시킨 그렇습니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제나 뭐 하나회 숙청 이런 그 문민 정부의 확립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 정치권의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정신의 일부분 모든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에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김영삼 예. 대통령의 가장 큰 예.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김무성 대표라든가 또 서청원 의원 뭐 상주를 자처하면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김무성 당 대표만 계셨는데요. 아, 예. 예, 이제 뭐 서청원 대표도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서청원 전 대표도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결이 다를 수도 있겠죠. 공천 룰과 관련해서 예. 국민이 공천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같겠지만 방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략 공천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가에서 초심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서로 의논하면서 또 예. 마음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상중이라 뭐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 공천 룰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새누리당 당 상황이 그렇죠. 만만치 않은 상황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은 그 상가에서도 좀 서울대병원에서도 미묘했다.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뭐 눈도 안 마주쳤다. 우리 언론이 너무 예민하게 그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예.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의 그 지낸 시기는 김무성 대표는 민취업 시절부터 그렇습니다. 그 서청원 대표는 언론인 조선일보 출신이죠. 예. 그 80대 이후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정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그 정말 그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의 속 좁은 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각 그 계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내를 그 담아내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그 공천룰과 관련돼서 이 국장이 끝나면 상당히 그 폭발력을 가진 그런 그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일장이 치러지는 만큼 이 빈소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편하게 오고 가면서 좀 뭐 갈등을 좀 뭐 봉합하거나 이런 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그 상가 정치, 조문 예.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고 공론의 영역이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그 상가에서 큰 인물이 졌을 때 예. 그 상가가 공론의 영역이 되고 정치의 영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여당의 공천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는 온 국민이 그 놀래서 좀 슬퍼하는 분위기였고 예. 오늘 내일 모레는 좀 차분한 속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의 미래 또 공천과 같은 어떤 시스템 개혁 같은 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상가의 소주잔 앞에서도 충분히 그 대화와 타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앵커 하신 말씀에 저도 그 동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